당장 멈추세요. 귀하께서 건강에 이로운 황금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생선이 바로 귀하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오늘 이 경고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38년간 노년 건강과 영양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형 병원과 보건소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생선을 드셨지만 오히려 그 생선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환자 중 수은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3배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환자들의 70%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생선을 섭취했다는 사실입니다. JM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김복자님의 사례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총명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최근 들어 기억력이 흐려지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노인성 치매가 시작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뇌 촬영과 검사를 2번이나 받았지만 뇌는 완전히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드셨던 참치 캔이었습니다.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녀의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 수치의 6배에 달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통조림 참치가 서서히 신경계를 공격하고 뇌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신장과 간이 젊었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신장 기능은 젊은 사람에 비해 약 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간의 중금속 배출 능력 또한 30% 이상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생선을 먹더라도 독소가 노인의 몸에 점점 축적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귀하께서 절대 드셔서는 안 될 4가지 종류의 생선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그리고 훈제 연어입니다. 저는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생선의 잠재적인 위험과 60세 이상이 이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선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조리하고 보관하는 비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깊이 다루기 전에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생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이상해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박숙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박님이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제 상담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민첩하기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날은 시선이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인사해도 박님은 잠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고 총명하셨으며
개인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분이었다고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박 속자님은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유공시에 일어나 30분씩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셨고, 특히 단백질과 생선을 보충해야 한다는 영양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특별히 아침 식사 때마다 통조림 참치 한 캔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하며 샐러드나 밥에 섞어 먹기 쉽고 TV에서도 건강식품이라고 칭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참치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오랫동안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약 3달 후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님은 손녀를 보며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5살 된 손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 저는 민서예요. 민준이는 오빠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어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비틀거렸고 항상 벽이나 난간을 붙잡고 다녀야 했습니다. 머리는 늘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짙은 안개로 덮인 것처럼 뿌옇다고 표현했습니다. 크게 놀란 가족들은 어머니를 지역병원으로 모셨고 의사는 치매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뇌 MRI 결과와 모든 정밀 검사에서 뇌는 완전히 정상이며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의 상담실, 즉 신경영양 전문센터를 알게 되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님의 일상, 식단, 자주 드시는 음식, 건강 보조식품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참치 통조림이요?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벌써 넉 달째예요. 며느리의 대답에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협력하는 내과 의사에게 부탁하여 중금속 검사를 포함한 정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지를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박님의 혈중 수은 농도는 32 마이크로그램 들리터였는데 안전수치인 5 마이크로그램 들리터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참치 통조림,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네,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참치 통조림이 서서히 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박님에게 참치 통조림을 즉시 끊고 대신 고등어 일주일에 3번씩 소금 간만 하여 구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도 되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수은 수치는 8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정상보다 약간 높지만 초기에 비하면 엄청난 호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민서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의 이름을 명확히 기억하셨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되었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단지 생선 종류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박숙자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장 생선 섭취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귀하의 10년, 20년 노년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하의 일상 식탁에 놓인 위험한 생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림선 바다의 포식자 경고 수준 1 수은 축적 과도한 나트륨 및 BPA 위험 참치는 평생을 정어리, 고등어,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물 농축, 바이오 애큐뮬레이션 법칙에 따라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생선일수록 체내의 수은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과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매일 1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했듯이 65세가 넘으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급감하여 H암하여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량이 50리터에 불과하며 간의 해독 효소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이는 곧 신체가 독소를 제때 배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2023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치의 평균 수은 농도는 고등어보다 5배, 조기보다 8배 높았습니다. 통조림으로 가공된 참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9세 강지혜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평소 130달도배 85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약 복용, 규칙적인 운동, 채소 섭취, 저염 식단을 철저히 지켜 건강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참치 통조림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150으로 올랐고 2달째는 160, 3달째는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는데 혈압이 오르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제가 식단 일지를 자세히 검토하자 원인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참치 통조림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무려 1500mg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 2000mg의 75%를 참치캔 하나로 섭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반찬의 나트륨까지 더해져 하루 3000mg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나트륨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 벽이 두꺼워져 혈류를 방해하고 심장이 더 무리하게 작동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참치캔의 문제는 나트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BPA,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참치 지방에 녹아나와 식품으로 스며듭니다. BPA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갑상선 호르몬 활동을 약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참치에는 히스타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참치일수록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지며 이는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참치는 한 달에 한 번만 드셔야 하며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섭취할 경우 작은 크기의 참치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큰 참치일수록 수은 축적이 더 많습니다.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참치를 직접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60세가 넘으셨다면 아예 다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치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미 약해진 몸에 수은까지 유입되면 배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민물고기, 기생충 및 중금속의 온상 경고 수준 2. 간흡충 및 중금속 오염 위험. 더운 여름날 계곡 근처 식당에서 뜨끈한 가물치 매운탕을 먹는 것을 보양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67세 이순자님에게는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 강변식당에서 가물치 매운탕을 주문하여 드셨습니다. 일주일 뒤 이님은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치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의사는 간에 여러 개의 낭종이 보입니다. 간 흡충 감염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민물고기를 드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 흡충은 민물고기에 기생하는 흡충으로 감염된 물고기를 섭취하면 간으로 이동하여 염증과 간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님은 6개월간 구충제인 프라지퀀텔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치료 후에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 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환경부의 수질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국내 주요 하천에서 잡힌 민물고기의 4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강과 호수는 바다처럼 넓지 않고 물의 흐름도 느려 공장 폐수나 농약이 유입되면 오염물질들이 침전되어 중금속이 쌓입니다. 특히 바닥에 서식하는 맥이나 미꾸라지 등이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민물고기는 세균 오염도 심각합니다. 강물의 온도는 높아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끓는 물에 익히더라도 기생충 알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물고기 회는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민물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살이 흰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민물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양식 우럭, 항생제 내성균 및 성장 촉진제 위험 경고 수준 3, 슈퍼박테리아 위험 및 내분비계 교란. 73세 박인화님은 횟집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to 3회 친구들과 모여 신선한 우럭회를 즐기셨는데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흉부 X선 결과는 심각한 폐렴이었습니다. 입원이다. 입원 후 항생제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세균 배양 검사 결과는 일반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 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이 균은 양식장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식장의 70%가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밀집된 환경에서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을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생제에 노출된 물고기를 섭취하면 내성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 나중에 폐렴 같은 감염증에 걸렸을 때 일반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박님은 결국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반코마이신을 2주간 정맥주사로 맞아야 했습니다. 양식우럭에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도 들어있습니다. 자연산은 2년 걸릴 크기를, 양식은 1년 만에 키울 수 있도록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 내분비계가 교란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 이슐린 저항성 증가 등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양식장에서 쓰는 인공사료에는 착색제와 방부제가 들어있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해결책. 우럭을 드시려면 반드시 국내산,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회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 우럭은 한 달에 한 번 소량만 드시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 신장질환이 있다면 양식 생선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화다나트륨, 발암물질, 벤조피렌, 리스테리아균 위험 경고 수준 4. 극도의 나트륨, 벤조피렌, 아질산염, 리스테리아균. 71세 정은경님은 아침 식사로 훈제 연어를 빵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셨습니다. 연어가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안정적이었던 132논불 81에서 180논불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약을 2배로 늘려도 조절이 안 되었고 심한 위염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원인은 훈제 연어였습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60%에 달하는 양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을 유발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서 훈제 식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또 다른 발암 가능 물질로 변환됩니다. 가장 무서운 위험은 리스테리아균입니다. 훈제 연어는 익히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되는데 리스테리아균은 4디글셀서비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고열, 두통, 구토가 나타나며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폐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결책. 훈제 연어 대신 신선한 연어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드세요. 훈제 연어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소량만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훈제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절대 금물입니다. 지로서 우리는 참치, 민물고기, 양식우럭, 훈제 연어라는 4가지 위험한 생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안전한 생선과 올바른 조리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하의 뇌와 심장 모두를 최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훌륭하고 안전한 생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고더, 기적 2점, 풍부한 오메가 스텅어, 풍부한 오메가3, 낮은 수은 함량, 잦아진 수은 함량, 저렴한 가격.
저는 5년 전 78세 최용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앉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손주들 이름을 계속 헷갈리고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혈압도 들쭉날쭉해서 아침에는 150, 저녁에는 170까지 오르는데 약을 먹어도 안정되지가 않아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그는 채소는 충분히 드셨지만 비린내 때문에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소화가 힘들다고 고기도 잘 드시지 않아 단백질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에 3번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비린내를 걱정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생강과 레몬으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과 소금을 아주 약간만 뿌려 중간불에서 천천히 굽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밝은 얼굴로 돌아와 박사님, 고등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3달 후, 그의 혈압은 아침 저녁 모두 138토론 80, 80트로 140토론 85 사이로 안정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손주들의 이름을 막힘없이 기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의 생일까지 기억해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최용호님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혈압은 120도볼 75로 완벽하게 안정적입니다. 그의 기억력 테스트 결과는 70대 평균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손주와 함께 산책하고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비밀은 오메가3에 있습니다. 고등어 100g에는 오메가3가 2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은 지방을 공급하면 신경세포를 영양 공급하고 뇌 세포막을 보호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고등어는 먹이사슬 중간에 위치하여 수은 축적 수준이 참치의 1똠칩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여 통조림 참치보다 훨씬 싸고 영양가는 더 풍부합니다. 선택 및 조리 팁. 눈이 맑고 투명하며 움푹떡 들어가지 않은 고등어를 고르세요. 비늘이 몸에 단단히 붙어 있고 윤기가 돌아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을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구울 때는 센 불에 급하게 굽지 말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탄 부분은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도 15분 정도 굽는 것이 완벽합니다. 고등어 자체에 감칠맛이 있으므로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뿌립니다. 생강이나 레몬즙은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즙을 함께 드시면 무의 소화 효소가 생선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통풍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등어에는 피르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요산으로 변환되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없다면 일주일에 3번이 이상적입니다.
항상 신선한 고등어를 구매하고 바로 조리하거나 남은 것은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삼치. 체력의 구원투수. 이점. 고단백, 저지방, 셀레늄. 75세 안순자님은 인생의 큰 도전을 막 겪은 후였습니다.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위장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두부만 계속 먹는 것도 지겨웠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수술 전 58kg이던 체중은 3달 만에 50kg으로 계속 줄었고 몸은 쇠약해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삼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삼치는 살결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어 씹고 소화하기 쉬우면서도 단백질은 매우 풍부합니다. 100g당 단백질 20g. 안님은 삼치를 쪄서 생강과 파를 얹고 소금만 약간 넣어 조리했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담백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어 위가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체중은 51kg으로 조금씩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52kg, 3달 후 53kg이 되었습니다. 근육량도 개선되어 팔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역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술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렸지만 삼치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미네랄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백혈구가 병원균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악성세포 성장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삼치는 비린내가 적어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DHA와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조리 팁. 삼치는 찌거나 굽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기름기가 늘어나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간단하게 소금, 후추, 마늘만 사용하세요. 간장을 사용한다면 나트륨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레몬즙을 사용하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삼치는 큰 생선이라 수온이 있긴 하지만 참치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2~3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투명하고 탄력 있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조기, 관절 및 뼈 건강 회복 이점. 풍부한 칼슘, 비타민 D, 회복 음식. 76세 신동철님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간 것임에도 통증이 매우 심했고 3달 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3달이면 뼈가 붙지만 6개월이 지나도 뼈가 완전히 붙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밀도가 낮아 재생 과정이 더뎠습니다. 그는 매일 칼슘 보충제 1000mg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연은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재건에 필요한 인, 마그네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기를 드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조기는 잔뼈까지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칼슘 100g당 200mg과 인 100g당 180mg이 신님은 마른 조기를 구워 드시거나 조기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조기를 푹 끓이면 뼈와 머리에서 칼슘이 국물에 우러나와 국물째 마시면 칼슘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조기를 드신 지 3달 후 골밀도 검사 결과 피 점수가 -2.8에서 -2.3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약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뼈가 튼튼해지자 통증도 사라진 것입니다. 조기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수술 후나 병을 앓은 후 회복기에 매우 좋습니다. 조리 팁. 배 부분이 노란빛을 띠는 참조기를 선택하고 다른 생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동동 조기보다는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구울 때는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합니다. 찌개를 끓일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물을 추가하면 비린내를 잡고 국물 맛이 시원해집니다. 된장을 약간 넣으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조기는 나트륨 함량이 낮아 100g당 약 50mg, 고혈압 환자에게 안전합니다.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 성장기 어린이는 잔뼈까지 모두 드시는 것이 칼슘 보충에 가장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저지방 70세. 김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44, LDL 160, 중성지방 200으로 모두 높았습니다. 그녀는 지방 섭취를 줄이고 매일 10,000보를 걸었지만 3달이 지나도 수치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자미를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가자미는 타우린이 매우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과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님은 일주일에 2번 가자미를 굽거나 조림으로 드셨습니다. 3달 후 검사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 198, LDL 120, 중성지방 150으로 모두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가자미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단백질 18g, 지방 1g 100g,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잔뼈가 적어 먹기 쉽습니다. 생선 섭취 시 3가지 안전수칙. 완전히 익혀 먹기. 항상 63°C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5분 이상 가열하세요. 굽기, 찜, 조림은 안전합니다. 회, 생시국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장과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등뼈 아래 검은 막을 제거하세요. 국능내산 자연산 생선 선택. 원산지와 신선도를 항상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수칙만 준수하신다면 귀하께서는 생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38년간 노년층과 함께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 가지를 단언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영양 섭취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신체의 해독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신장 기능은 절반으로 줄고 간의 독소 배출 능력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렇기에 한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던 4가지 생선이 독소로 변해 해를 끼칩니다. 참치, 극도의 수은 및 나트륨 위험. 민물고기, 간흡충 및 중금속 위험. 양식 우럭, 슈퍼박테리아 위험. 그리고 훈제 연어, 발암물질 및 과도한 나트륨 위험입니다. 이러한 생선들을 계속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 혈압 급상승,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등어,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오메가3. 삼치, 면역력을 강화하는 셀레늄. 조기, 뼈 건강을 회복시키는 칼슘. 그리고 가자미,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타우린들을 우선적으로 드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참치를 끊고 기억력을 되찾은 박숙자님이나 고등어로 혈압을 안정시킨 최용호님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냉장고로 가서 위험한 생선 통조림들을 버리고 안전하고 신선한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동안 귀하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